어떤 여대생이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나게 자취방을 얻고 나서 비밀번호를 딱딱딱 누른 순간에 옆집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남학생이 인사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이웃이야. 몰라, 신경 쓰지 마. 지금 나는 자취생이니까 나의 기분을 만끽하자 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른 소리가 띡띡띡띡 하고 나는 거예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나는 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에 그냥 넘겨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대학 동기들한테 했죠. 야, 나 집에 혼자 있는데 자꾸 누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른 소리가 난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이 방법 써봐. 너네 집 비밀번호 누르는 데다가 밀가루를 바른 다음에 테이프로 한번 딱 뜯어내면 지문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오늘 가서 밀가루 좀 사다가 묻혀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한 대로 밀가루를 뿌린 다음에 지문을 딱 찍었는데 상당히 많은 지문이 찍힌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가 4886이었는데 그 지문이 찍힌 게 4225, 4335, 4668 막 이런 식으로 근접해 있는 지문만 있는 거예요. 무조건 4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쯤이면 누군가가 우리 집 비번을 안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옆에 집 문이 쓱 하고 열리더니 아쉽다. 좀만 더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남자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대요. 무슨 트라우마냐면 친구들의 새로운 집에 가거나 낯선 분위기, 가족들을 처음 보거나 그런 분위기를 되게 무서워한대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생긴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언니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대요. 근데 그 집이 반지하여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고 굉장히 습하고 곰팡이가 막 있고 이런 집이었대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축축한 빨래들이 막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막 쇠밥 그릇 같은 거 막 이렇게 있고 되게 아무튼 이런 분위기는 처음인데 하면서 약간 겁을 내면서 들어갔대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언니네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이 짜파게티처럼 끓여준 거예요, 라면을. 근데 이 언니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털털털 부어서 맥주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같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방문이 한 10cm 열려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면서 뭐라 쭈글쭈글거리면서 웃고 있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 언니가 또 아무렇지 않게 눈을 쿵 닫더래요. 그래서 약간 무섭긴 한데 뭐 그냥 넘겼대요, 그러고. 근데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방 뒤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언니네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보다. 그래서 저기만 있으시니까 답답하시겠다 이랬는데 한참 게임에 몰두해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는데 방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팔하고 팔꿈치 이용해서 이상하게 바닥을 계속 기어다니고 계신 거예요.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언니네 집 이상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차마 남의 집에 가서. 그래서 조용히 언니한테 언니는 여기 집 답답하지 않아 살기? 이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날 익숙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소름 끼쳐서 이제 집에 빨리 돌아가 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나 바빠서 이제 가볼게. 그리고 딱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어머니는 되게 아까보다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이제 가는 거니? 이렇게 맞아주시고 바닥에 있던 축축한 빨래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할머니도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그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할머니 원래 건강하시고 그런 거 없는데? 약간 이렇게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는 표정으로. 어떤 한 남자가 낡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낡았냐면 목조 건물이라서 집이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낡은 아파트였죠. 하지만 싸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항상 밖에 나갔다 집에 오면 누군가가 왔다 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팬티가 분명히 개어져가지고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팬티가 사라진다던가,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치우지 않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설거지가 돼 있다던가,
너무 보란 듯이 집에 모든 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 누가 오는 건가? 뭐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오는 거야. 어쨌든 기분 나쁘지만 이 집이 싸니까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집 문을 여는 순간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생김새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얼굴이 상당히 많이 야위였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긴데 되게 헝클어져 있는 느낌? 냄새도 막 오줌 찌린내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렇게 신고를 해서 그 여자는 잡혀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정신병에 걸린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침입을 했냐면 옆집에 사는 여잔데 낡은 목조 건물이잖아요. 옆에 벽을 그 여자가 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나갈 때마다 그 트여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더 섬뜩했던 거는 그 여자가 마치 이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도 가져갔다가 다시 놓고 밥도 먹으면서 그냥 같이 동거 아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경찰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정신병이 있어서 얼마 있지 않아 바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사를 가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청소를 하다가 오랜만에 앨범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랬었지 하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정말 섬뜩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자기 사진 옆에 그 여자 사진이 오려져서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 사진도 마치 애인처럼 붙여놓은 거지. 어떤 분의 친구가 어릴 때부터 심기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탔대요. 근데 지하철을 타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웬 아줌마 한 분이 탔는데 그분은 탈 때부터 느낌이 다르더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앉았대요. 근데 그 아줌마가 쳐다보는데 너무 이게 보통 삶이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줌마가 내릴 때가 돼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친구 앞을 스쳐가면서 한다는 말이, 근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고 내리더라고. 마음속을 읽은 거야? 읽은 거야. 어떤 남자 셋이 계곡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놀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먹게 되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담력 체험 한번 하자. 저쪽으로 가면 깊은 물 있잖아. 제일 깊은 물 안에 들어가서 조약돌 하나 주워오게 어때? 근데 솔직히 무섭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좋아 이래가지고 그래 가자 하고 셋이 가게 되었대요.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하고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돌이 이렇게 쉽게 주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을 주워서 일어나려는 순간 앞에 머리 나풀거리는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의 새하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향해 이렇게 팔을 탁 뻗었대요. 그러고서 팔을 이렇게 탁 잡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야지 했는데 이 여자가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가지고 있는 돌로 그 여자 머리를 이렇게 팡팡 몇 번 내리쳤어요. 이제 그 돌을 주워들고 친구들이 있는 데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돌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돌을 봤는데 돌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이러면서 이게 물귀신인 것보다 어쩌면 살아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한 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밤 10시에 어떤 남자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엔 어떤 여자가 있었죠. 근데 딱 봐도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은 도쟁이 2명이 그 여자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 여자는 좀 싫은 내색이 보였어요. 잘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도쟁이 2명이 그 여자한테 자꾸 저쪽으로 가자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좀 억지로 강제로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 그걸 가만히 보고 있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래서 약간 참견을 하게 되었죠. 저기요, 이 여자분 가기 싫어하시는데 좀
가세요. 그런데 그 도쟁이 2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점점 몸싸움이 거칠어지자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도쟁이 2명을 밀쳤어요. 밀치고 그 여자를 딱 자기 뒤에다 놓고 가시라고요. 이렇게 화를 냈죠. 그랬더니 그 도쟁이 2명이 그제서야 알겠다는 어투로 얘기하면서 저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직도 저 도쟁이 2명이 저 모퉁이 쪽에서 살짝씩 그 여자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자가 좀 이쁘기도 해서 그래 내가 좀 지켜서 집까지 데려다 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 아가씨한테 정중하게 뭐 내리는 곳 비슷하면 제가 집까지는 좀 안내해 드릴게요. 저분들이 아직도 아가씨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2 정거장 정도 돼서 그 여자를 골목길로 같이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가 안내를 해준 그 집 앞쪽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무슨 승합차 한 대가 그 여자 집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수상한 마음에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승합차에 그 도쟁이 2명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하는 소리를 내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 정말 섬뜩한 느낌이 들었대요. 보통 낯선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놀랜 소리를 내면 당연히 그 옆에도 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슬금슬금 옆에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한패인 걸 증명하는 거지. 그걸 보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쳤대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유독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집안에 불을 다 켰대요, 빨리. 누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근데 다 켜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이제 씻어야지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불을 딱 켰대요. 근데 아까 분명 불을 다 켰다 했는데. 그럼 누가 다시 끈 거야? 어떤 유명한 타짜가 있었어요. 그 도박판에서 정말 유명한 타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도박판에 도자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돈을 전부 다 탕진할 각오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 타짜는 생각했죠. 그래, 네 노잣돈까지 탈탈 털어줄게. 난 피도 눈물도 없거든. 그렇게 시작된 도박은 역시나 그 타짜의 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머뭇거리더니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걸어도 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더 이상 돈도 없어 보이는데 무언가 걸까 생각해서 한번 뭔지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자기 딸을 걸어도 되냐고 하면서 딸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인간을 걸고 싶진 않았지만 이 도박에 쩌든 사람이 아버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하고 노름을 시작했죠. 역시나 결과는 타짜의 승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체념한 듯이 자기 트렁크에 딸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죠. 결국 그 타짜는 확인해 볼 겸 차로 다가가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역시나 그 아리따운 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집 앞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차들이 가득 집 앞에 와 있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자기한테 수갑을 막 채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잣집 딸을 납치했다나? 부잣집 딸을 납치했다니요. 저는 노름에서 당당히 이 딸을 쟁취한 거라고요. 알고 보니 후줄근했던 사람은 납치범이었다. 자신이 납치한 부잣집 딸을 타짜에게 넘겨 자신은 납치금을 챙기고 타짜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 결론, 후줄근한 사람은 납치한 여자를 타짜에게 넘기기 위해 도박을 했던 것. 어떤 회사 과장님께서 이제 인기 있는 품종의 개를 키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한테 야, 이 강아지 이쁘지? 이러면서 막 보여주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 3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과장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 집 강아지가 점점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나워지는 정도가 좀 심한 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기와 비슷한 크기의 강아지들을 보면은
그렇게 미친 듯이 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과장님 그러시면은 그 강아지 훈련소에 맡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해가지고 결국엔 그 강아지를 훈련소에 맡기게 됐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맡기고 다시 오니까 그 강아지가 말도 잘 듣고 너무 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분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과장님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신 거예요. 아니 과장님 잘 해결되신 거 아니에요? 왜 또 얼굴이 죽상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강아지 안락사 시켰다고. 그래서 아니 왜 멀쩡한 강아지를 훈련소까지 보내놓고 안락사를 시키세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가 훈련소에 갔다 오더니 머리가 더 영악해져서 그냥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가 산책을 했을 때 일이 터진 거예요. 그날도 평범하게 산책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슷한 크기의 강아지들을 보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그렇게 갑자기 그 강아지한테 돌진을 해서 그 강아지의 목을 물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물고 끝난 게 아니라 물고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기 있는 품종의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친 교배를 많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로 그런 이상한 강아지가 태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언니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우울하니까 누워서 무기력하게 무표정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아니 억지로라도 좀 웃어라. 웃어야 행복한 일이 생기고 네가 좀 나아질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근데 그 억지로 웃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병을 앓고 있으니까. 그 뒤로도 언니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똑같이 그냥 누워만 있었대요. 우울하게. 그런데 어느 날 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막 깔깔깔 미친 듯이. 그래서 언니가 웃는 거 처음 본다. 기분 좋은 일 생겼나? 아니면 웃긴 거 보고 있나? 이래서 열린 방문 틈새로 이렇게 지켜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웃고는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고 막 약간 얼굴 피범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뭐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언니가 자기 끝을 콩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웃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알고 보니까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라도 웃어보려고 했던 언니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직장인이 중고차로 스포츠카를 사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스포츠카를 샀느냐? 그 스포츠카가 너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의심할 틈 없이 아저씨 저 이거 살 거예요 하고 바로 질러버린 거죠. 근데 좀 몸이 많이 피곤하고 무거운 상태였어요. 그 상태로 운전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안개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비 온다는 얘기도 없었고 안개 낀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시야가 어둡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달렸죠. 그렇게 딱 주차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이 지났죠.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집 문을 쾅쾅쾅쾅 이렇게 부술듯이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꼭두새벽 같은 아침에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간밤에 혹시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저는 그냥 밖에 나들이 갔다 온 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새로 산 스포츠카 앞 범퍼 부분이 다 망가져 있고 차 앞부분에 피가 한 바가지 묻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이래놨냐고. 오히려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차에 해코지하고 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그랬냐고. 내 차 멀쩡하고 내 차 어제 산 건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막 경찰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경찰이 되게 황당한 표정으로 아니 당신이 뺑소니를 치고 갔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음주운전 한 적도 없고 뺑소니를 친 기억이 없는데. 근데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때 안개가 꼈을 때 살짝 덜컹하는 느낌이 났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누구를 친 것 같진 않았거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정신과에 검증 좀 받아봐야겠다고, 거짓말 탐지기도 다 하겠다고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해서 정신과에 감별을 받았는데 정신과 감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땡땡땡 씨는 안개가 끼었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수면 증상으로 졸음운전이 확실함을 알려드립니다. 졸음운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이 껴서 전체를 다 뒤집은 건 졸음 운전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막 소란스럽고 막 연기도 나고 타는 냄새도 나고 이래서 보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기 집은 아니었대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사람들 틈 사이에서 그 집을 되게 안타깝고 어쩔 줄 모르며 바라보는 한 부부가 있었대요. 아, 저 사람들이 집주인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다시 보니까 어떤 8살 정도의 아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끄러워서. 근데 살려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소방차가 도착 안 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보고만 있지? 싶어가지고 저 어떡하실 거예요? 저기 애기 어떡해요? 왜 안 구하셨어요? 이러면서 뭐라 했대요. 근데 다들 무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들어가려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들 불나서 충격 먹어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왜 가지 말라 하지? 왜 그러지? 해서 물어봤더니 저 부부에겐 아이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아기가 있는 베란다 쪽을 다시 봤는데 뭔가 이상하긴 하더래요. 왜냐면 애가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아까처럼 계속 뭐라 중얼중얼 거리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뭐라 하는지 입모양이라도 보자 해서 갔는데 분명 아까 살려줘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불 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충격을 먹어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봤는데 발견된 애기 시체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어느 놀이공원 알바생이 퇴장 시간이 되어서 이제 놀이기구 마감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마감을 하는 도중에 저 멀리서 어떤 커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니 저 이거 탈 수 있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마감을 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저희 이거 타려고 뛰어왔는데 그 커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줄 수 있는데 그날 유난히 사람이 많고 힘들었던 날이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좋게 거절을 했대요.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커플이 정말 애원하는 눈빛으로 오늘 저희 100일인데 이러면서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사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기념일이라니까 태워주자 해서 다시 기구 작동시키고 태워줄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귄 지 100일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딱 보내려고 하는 순간 아니요 저희 기일 100일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커플이. 그래서 무슨 저런 소름 끼치는 이상한 농담을 해. 미친 거 아니야 저 커플? 그래서 너무 찝찝한 마음에 기분 나빠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기분은 아무도 없었고 너무 찝찝해서 CCTV를 봤는데 허공에 대고 말하는 자기의 모습만 찍혔어요. 어떤 마을에 미용사가 있었는데 미용사 친구가 정신병원의 원장이었어요. 그 정신병원 원장이 갑자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환자들의 머리를 잘라줄 수 있냐고. 뭐 좋은 일도 할 겸 알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미용실에 있는 도구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환자를 한 명씩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환자들 머리가 지나치게 빳빳한 거예요. 마치 수세미처럼. 자르면서 이 환자의 머리는 왜 이렇게 빳빳하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환자의 머리도 빳빳하고 또 그 다음의 환자도 머리가 빳빳한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장한테 말을 했죠. 야, 너네 병원 환자들 왜 이렇게 머리가 빳빳하냐? 난 이런 머릿결 처음 만져봐. 다른 요양원에서도 이 정도의 머릿결은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원장이 뭐 환자들을 위해서 무슨 약을 쓰긴 하는데 그게 우리 병원의 메리트 아니겠어? 야, 신경 쓰지 말고 머리나 잘라줘.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계속 빳빳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 무슨 약을 쓰겠지 생각하고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어떤 환자가 쭈뼛쭈뼛거리면서 오더니 미용사님 머리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병원에 있으면서 딱히 드릴 건 없고 자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았더니 무슨 알약이에요. 이 알약은 뭐지?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져서 그래 이 약을 좀 조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그 알약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약은 노조롤이라고 가만히 있는 일반인도 미쳐버리게 만든 약이었죠. 이 약을 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생각하면서 당장 그 원장 친구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알약을 주면서 야, 너 이 알약 설마 너네 병원 환자들한테 쓰고 있는 거 아니지? 라고 했더니 이 원장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는 거예요. 이 알약 어디서 났어? 아, 그건 알 거 없고 이 알약 환자들한테 쓰면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설마 너 아니지? 그랬더니 그 원장이 아, 그거 네가 아는 대로 노조롤인데 맞아. 사실 우리 병원 이 알약 없었으면 아마 금방 폐병원 됐을걸? 워낙 자금난이 심해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자 보호자든 뭐든 다 이 알약 먹였어.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 어떤 간호사가 오더니 그 친구 목에 주사바늘 딱 꽂는 거야. 이렇게 식구가 하나 더 늘게 되었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는 특별히 더 챙겨줄게. 잘 가라. 어떤 사람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 집 가는 길이 골목길이라 그날따라 유난히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도 무서웠는데 왠지 그날 느낌이 안 좋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놀라서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저기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키가 엄청 크고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말랐고 손가락도 나뭇가지처럼 되게 엄청 얇더래요. 그러면서 뭐 걸음걸이도 휘청거리고 이러면서 저기 길 좀 알려주세요 이러더래요. 무서우니까 그냥 빨리 알려주고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 가시는데요 하니까 행복아파트 203동 101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집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집은? 근데 너무 그 순간 찝찝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가려고 했더니 그 여자가 허리를 엄청 구부리면서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서 아니 안 되겠다 무섭다 빨리 가야겠다 빠른 걸음으로 미친 듯이 갔대요. 근데 지름길로 가면 쫓아올까봐 삥 둘러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빨리 문 잠그고 진짜 너무 무섭다. 집안에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방 안에서 누가 저기 길 좀 가르쳐주세요. 어떤 한 남자가 신축 건물에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신축 건물이라 맞은편의 아파트도 새로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름 조용하고 좋다 이러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앞에 있는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도 그럼 입주를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날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벌써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3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건너편 2층에 있는 어떤 여자의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여자가 이사 왔나? 밖에 걸어놓은 빨래도 보니까 속옷 같은 게 있고 이러면서 살짝씩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 사는 여자가 문을 여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곁눈질로 살짝 보일 듯 말 듯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아파트와 우리 집은 3m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운 편이었죠. 그래서 저는 같이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꼭대기층이라 좋겠어요. 그때 제가 사는 아파트는 3층이 꼭대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저는 위층에서 밤마다 너무 어떤 사람이 쿵쿵거려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짜 소음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요? 제가 나중에 뛰시는 분 보면은 한마디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아주 좋게 대화를 끝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베란다에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아니 건너편 3층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쿵쿵거리면서 뛴 아저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뚱멀뚱 서 있던 사람이 제자리에서 쿵쿵쿵 뛰고 있는 거예요. 저래서 밑에 층 여자가 스트레스 받아 있구나. 근데 저 아저씨는 대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거야?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섬뜩하게 뛰었기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 바로 소리 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보게 되면 말해야지 라고 삭히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며칠 뒤에 건물 주인이 공과금에 사인을 하라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건물 주인 앞에서 사인을 하는 겸 이제 저쪽 아파트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 저기요, 저쪽 아파트에 사는 3층 아저씨가 밤마다 좀 뛰는 것 같은데 2층 아가씨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것 같거든요. 저 아저씨한테 얘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건물 주인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학생, 나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나 따라와요 하면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말했던 그 2층 아가씨가 사는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뜸 그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비밀번호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하고 있는데 그 문 여는 순간 너무 소름 끼친 게 건물 안이 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거야. 더 무서운 건 그 3층도 아무도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이 건물 겉에만 완공했지 안에는 하나도 안 꾸몄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런데 뭐 2, 3층 얘기를 하고 있어. 잘못 본 거겠지. 어떤 학생이 어느 날 악몽을 꿨는데 그 악몽이 좀 희한했어요. 장례식장에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장례식장에 초대장? 어쨌든 꿈속이니까 거기에 써져 있는 주소로 갔더니 어떤 집이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도 초대장을 들고 줄을 서 있었죠. 근데 또 희한한 건 그 집 앞에 개찰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초대장을 이렇게 내는 거죠. 내고 들어가고 내고 들어가고 어느새 그 학생이 들어갈 차례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 학생은 초대장을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소리가 나면서 개찰구가 닫히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개찰구 안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나와서 그 학생을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그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야. 마치 뱀을 닮은 눈이었어요. 너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개찰구 직원이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친듯이 깔깔거리면서 웃길래 그 학생은 그 상태에서 너무 놀라서 그 악몽에서 깨어나고 말았죠. 와, 이거 꿈이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다다음 날 친구 중에서 귀신 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악몽이 생각나길래 이 귀신 보니까 겁이라도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귀신 보는 친구한테 그 개찰구 직원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런데 그 개찰구 직원 저 구석탱이에서 한번 봤다? 이런 식으로 놀래켜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보는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맞아 아까부터 저 여자 계속 서서 너 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살이 돼서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근데 20살이라 돈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동네 근처에 작은 PC방에서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거예요. 막 알바비도 더 챙겨주시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니까 사장님이 가게는 너 혼자 가도 되겠다. 나는 너 퇴근할 때 다시 돌아올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셨대요. 그러고 퇴근할 때가 돼서 오셨는데 향수를 뿌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향수 사셨어요? 이러니까 하나 샀어. 어울리지? 그래서 네, 저도 그 향 되게 좋아해요. 저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근데 일은 다 했어? 이래가지고 네, 이제 다 했어요 하니까 이제 퇴근해봐 그랬대요. 근데 알바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그렇게 술 마시고 놀다가 집에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뜨니까 12시가 넘어 있는 거예요. 망했다. 혼나겠다. 알바 가야 되는데. 이래서 허겁지겁 막 달려갔는데 사장님이 괜찮아, 뭐 늦을 수도 있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역시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날도 일이 끝나고 사장님이 돌아오셨는데 사장님한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시고 오셨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오늘도 일찍 들어가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이 막 어지러져 있고 난방비 아끼려고 난방도 안 틀어서 춥고 막 더럽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치워야지 하고 추우니까 이불 안에 들어가자고 막 들어갔대요. 이불 안에서는 술 냄새가 좀 나긴 했는데 그래도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시 후에 깨달았어요.
근데 난 난방을 안 떼는데 왜 따뜻하지?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집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남자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날짜 체크를 했는데 오늘로써 10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요. 게임도 할 수 있었고 최신 잡지도 있었고 만화도 볼 수 있고 최고급 TV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니 때마다 최고급 음식들을 그때그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이건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널 위해서 그런 거다. 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남자는 정말 이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벽을 뚫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쇠창살을 자를까 했더니 그럴 도구가 없고 아니면 그 여자가 밥을 챙겨줄 때마다 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손을 낚아채서 부러뜨려 버릴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는 손을 부러뜨려도 자기를 절대 내보내주지 않을 그런 여자였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 커터칼로 내 손목을 긋는 거야. 내가 자살을 선택하면 분명히 저 여자가 문을 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손목을 긋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눈을 질끈 감고 손목을 살짝 그었어요. 생각보다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정신은 잡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딱 쓰러진 척을 했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역시나 그 여자가 괜찮냐고 하면서 문을 벌컥 열고 자신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그 여자를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뛰어갔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커터칼을 집어들어 사람을 찌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그 사람의 어머니였고 그 갇혀있는 남자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가둬놓은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가 가끔씩 희한한 행동을 했대요. 길을 가고 있다 갑자기 막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얘한테 꼭 붙어서 이렇게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귀찮게 떨어져 왜 이래 이러니까 걔가 재밌잖아.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냥 친구인데 좀 같이 붙어서 다니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갔대요. 근데 얘가 자꾸 그러니까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술을 마시면서 야 근데 니 그 짜증나는지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친구가 뭐? 이러는 거예요. 니 그 횡단보도 건널 때나 이럴 때 나한테 가끔씩 앵겨붙는 거 이거 하지마 왜 하는 거야? 이러니까 친구가 그래야 내가 안전하지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차가 올 때 네가 내 옆이나 앞에 있어야 네가 먼저 치이지